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전번 시간에 영상 올려드린 액체 생검 부분을 보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문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액체 생검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CS 한방병원의 신은택 병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액체 생검이 어떤 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액체 생검이 어떤 검사인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신다면 암 진단의 가장 확실한 것, 그러면 영상 진단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겠지만 영상 진단으로 확인이 될 수 있으려면요, 암의 크기가 1세제곱cm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네. 보통 암세포가 30회 정도 분할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30번 정도의 분할을 하면 암세포의 숫자가 대략 10의 9승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상 진단을 통해 아무리 초기에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암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라는 거죠. 그런 아쉬운 부분을 액체 생검이라는 검사가 영상 진단으로 확인되기 이전 단계에서 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의학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병증은 아니란 거죠. 매일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를 우리 몸의 면역 감시 체계가 제때제때 파괴시키면서 서로 아슬아슬한 겨루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허물어져서 방어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면역 체계 감시에서 벗어난 암세포들이 분할을 시작하는 거죠. 암세포가 20회 정도 분할을 해서 암세포 숫자가 100만 개 정도가 되면 그때 크기가 1세제곱밀리미터, 그러니까 즉 좁쌀만한 크기로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암세포들은 엄청 탐욕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그 정도까지 커지기 위해서는 주변 조직으로부터 열심히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10의 이제 6승 정도, 좁쌀만할 때까지는 주변 조직으로부터 확산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거 매우 비효율적인 영양 공급 방법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커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요, 이 암세포들이 본색을 감추고 자신의 세력을 서서히 늘려가는 단계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그럼 이후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좁쌀만한 크기의 상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신생혈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장님? 네. 자, 좁쌀만한 크기의 상태에서 암덩이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해온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영양 공급을 받는 것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암덩이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네, 그게 바로 신생혈관이군요. 네. 이름 그대로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원래 없던 혈관을, 새로운 네. 파이프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에 암의 운명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혈관을 만들지 못한 암덩이는 그 상태에서 더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생혈관을 만드는데 성공한 암세포는 이 만들어진 신생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무한정으로 공급받게 되면서 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커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원격으로 전이가 되는 것도 신생혈관을 통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어요. 자, 우리가 암과의 싸움에서 거대한 거인과 싸울지 아니면 좀 작은 난쟁이와 싸울지가 결정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기 이전의 단계에서 암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그 단계에서 암의 진단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액체 생검이라는 검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요, 저희 같은 2차 병원에 오시는 거의 모든 암 환자분들은 이미 대학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고 표준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마치신 분들이세요. 자,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재발에 대한 것인데요. 대부분 암이 재발하는 경우는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진행 속도도 더 빠르고 범위도 더 크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 여부에 대한 감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결국 몇 달에 한 번씩 시행하는 종양 표지자, 염증 수치 등의 혈액 검사, 그리고 영상 진단을 통해서인데요. 마찬가지로 영상 진단을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은 이미 늦은 경우일 가능성이 높죠. 네. 재발의 경우는 사실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혈액 검사를 자주 한다고 하지만 혈액 검사만으로 사실 정확한 감시가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암이 재발하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보통 표준 치료가 종료되고 최초 2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만이라도 액체 생검법을 이용해서 감시를 한다면 영상 진단법에 의지하는 그것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감시를 하는 의미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재발의 두려움 속에 있는 암 환우분들에게 조금 더 조기에 그리고 조금 더 꼼꼼하게 예방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액체 생검의 검사 주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액체 생검의 경우 보통 권유되는 검사 주기가 6개월 정도니까 영상 진단의 검사 주기를 고려해서 그 사이사이에 한 번씩 확인을 한다면 좋은 감시 방법으로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최근 액체 생검의 비용도 초기보다는 많이 저렴해져서 아직 비싸긴 하지만 검사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회당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면 가능해서 비용에 대한 문턱도 많이 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기 발생에 대한 스크리닝에도 액체 생검법이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암 생존자들이 재발의 위험성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